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2020년 이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확인한 이래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간밤의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6%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부과의 명확한 그림이 나온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차차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시장이 이렇게 3대 지수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세세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마저도 비관적인 목소리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려를 키우는 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각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무차별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요. S&P 500 지수가 4.8% 하락하면서 5,400포인트 선마저 무너지는 움직임. 3대 지수 모두 지난 2020년 팬데믹 발발 당시 이후로 처음 보는 수준의 커다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화면에는 없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고치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주요 지수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죠.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점도 오늘의 포인트. 자,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습니다.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ISM 서비스업 PMI 역시도 50선을 웃돌기는 했지만 예상치였던 53을 밑돌았고, 그리고 전월 대비했을 때에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런 속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중에 미증시 폭락 이 현상을 두고서요. 지금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시장도 나라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인데 증시가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응에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역시도 투심을 저해시켰습니다. 오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10년물 금리는 3.4% 후퇴하면서 이제는 4% 초반까지 밀려나 있고요. 금 선물 가격, 특이하게 안전자산인데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금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어제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죠. 이 무차별 투매 현상이 금에까지 연쇄 파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발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제 발표를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해소되기는커녕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관세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셈인데요. 생각보다 강경한 조치에 각 국가들은 하나둘씩 보복 조치를 내놓을 거다 이런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입장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관세에 단호히 반대한다.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캐나다 측에서는 이미 확실한 보복 조치를 전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사했고요. 유럽연합 측에서 역시도 20% 상호 관세 보복 조치를 시사. 하지만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에 실패한다면 보복 조치 우리도 준비를 지금부터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죠. 다른 나라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각 국가들이 하나둘씩 보복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증시의 흔들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폭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관세 발표 이후에 이 IB들의 의견이 쭉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JP모건 측에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평균 관세율이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는 GDP의 2.2%에 해당한다는 계산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관세를 반영한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이다. PC 물가는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IB들 역시도 이렇게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측에서 예상하는 수치는 GDP 0.1%, PC 3.7%, 거기다가 연말까지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가? 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날 공포감의 패닉셀은 금물이다. 침착하게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조언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연내 인하 횟수를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오는 5월에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남은 FOMC 회의의 숫자는 총 6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6월에 한 차례, 7월에 한 차례, 9월 그리고 12월까지 총 연내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은 아마도 초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은데요. 마치 2022년 당시처럼 통화정책이 혹시나 좀 늦어지면 어떡하나,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목별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요. 일단 M7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아시아 생산 비중이 높은 애플의 낙폭이 특히 컸죠. 9.3%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히 더 높은 관세를 매긴 점이 부담이고요. 엔비디아가 7.8%, 브로드컴 10.5%, 아마존 역시도 수입하는 물품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9%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테슬라도 5.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초록불을 켜낸 종목들을 들여다보자면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에 해당하죠. 3.3% 오르면서 오늘장에서의 브라이트 스팟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암젠 같은 제약사들도 올랐습니다. 1.4%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 코카콜라라든지 듀크 에너지, AT&T,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하는 필수 소비재들을 만들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통신주 3대장이 여기 바로 있죠. 다 함께 올랐고요.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월마트는 또 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역시나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HSBC 측의 부정적인 코멘트까지 전해졌는데요. 2026년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각각 62%, 58%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코멘트,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 목표가 역시도 175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블룸버그 측의 한 가지 보도가 전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엔비디아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진행이 된 이유였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앞으로 마진 부담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주가 9.3% 밀려났습니다. 2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대부분의 품목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 불안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부 다 관세 이슈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GM과 포드 관세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UBS 측에서 차량 한 대당 이 평균 원가가 5,000달러가량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연간 순이익이 전액 증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차량당 순이익은 4,000달러 정도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의 시세를 점검해 본다면 GM이 4.3%, 포드가 6%,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9.4%의 급락으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들. 침체 우려에 가장 취약한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행 업종이죠. M&A와 IPO가 둔화를 하게 된다면 수입이 압박을 받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서 지출과 대출이 감소하면 이 역시도 은행 실적 악화의 요인입니다. 은행주들 시세를 본다면 찰스 슈왑이 4.7%, JP모건과 UBS 그룹이 7% 안팎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와 갭, 룰루레몬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저가 상품들을 많이 수입한 다음에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이브빌러와 달러트리 역시도 10%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오늘 14% 후퇴하면서 5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기운이 쭉 빠지는 하루입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도 이게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기사가 많아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어려운 간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크로 한판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관세 이슈가 지속될 시에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일로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의 이 관세 디테일 이후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캐나다의 보복 관세 이야기 앞서서 체리네커도 전해주었습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복 관세를 미국에 어떻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발표하겠다라고 입장을 꾸준히 해왔던 유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ECB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간밤에 들려왔으니까요. 전반적인 주요국들의 정책금리 결정 이슈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퍼슨 부의장 간밤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책금리를 급히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가는 와중에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살짝은 누그러지는 말이었죠. 자,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발표가 됐습니다. 50.8로 신규 실업 그리고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경기 데이터도 침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오펙 플러스 주요 생산국이 하루 41만 배럴가량의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세부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유가는 하락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주요 종목 이슈들도 살펴보시죠. 나스닥이 6% 하락하는 가운데 러셀 2000이 전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이 가장 빠르게 베어마켓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축소 이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해준 만큼 우리가 이 이슈도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관련한 투심과 영향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텔 이슈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관세발 충격이 특히 애플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팀체 우려가 커지면서 헬스케어와 제약, 통신과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아울러 S&P 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장에 재차 진입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S&P 500 지수는 2조 달러가 증발됐습니다. 나이키와 애플이 13%, 10%씩 하락했고 특히 수입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달러트리가 12% 폭락, 갭은 무려 21% 떨어졌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크게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185개국에 뻗치게 된 이 트럼프 2기의 관세 그림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모두 이번에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된 국가의 개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반영된 그래프는 아닙니다만 어제 하루 동안 주요국 증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일본도 2% 넘게 빠졌고요. 항생지수도 1.5%가량 하락. 그나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0.7%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소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이렇게 최악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비들의 어두운 전망치도 한몫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주식 매도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최소 매출의 한 25%가 해외 건설기지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JP모건은 10%에서 35%까지 관세 시나리오를 일찍이 제시를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2.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UBS는 20% 관세 시행 시 S&P 500 지수 5,400포인트 하락 전망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레인지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무려 35%까지도 고점 대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인지를 크게 잡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도 덧붙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도이체방크, 모건 스탠리, 펀드 스트렛, CFRA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월가 아이비들이 상당히 어두운 전망치를 함께 내놨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펀드 스트렛, 톰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관세 부과 이슈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도 트럼프 풋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였다. 이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일부가 좀 철회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컸다라는 부분을 함께 반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역대 대통령별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의 선이 노란색입니다. 전반적으로 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의 경우에는 짙은 파란색 선, 이렇게 고개가 푹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충격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역시 관세일 텐데 역대 대통령별로 이렇게 증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이 트럼프 2기를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대통령별 증시 추이 가운데에서 오늘 밤에 주목해 볼 만한 일정도 있죠. 오늘 밤에는 3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되고요. 파월 의장의 연례 컨퍼런스 경제 전망을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고서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이렇게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컸던 만큼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게 될 것인가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요. CME 패드와치에서는 2025년 말까지 4차례 인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퍼슨 부의장은 급히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파월 의장의 연설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ISM 서비스업 PMI 50은 넘게 나왔습니다만 전망치가 53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아이폰 최상위 모델 가격이 333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에서 4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599달러에서 43% 오른 2,3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애플 상당히 주가 충격이 크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시가총액 증발이 그리고 사실 전방위적으로 주가 충격이 컸던 하루였죠.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애플이 최대 피해주로 부상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의 생산 기지가 주로 해외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54% 관세율 상호 관세 까지 부과를 했을 때 적용이 되겠고요. 인도는 26%, 베트남도 46%의 관세율 적용받습니다. 물론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면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애플이 생산 기지가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애플이 만약에 단가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판매를 한다면 현재 한 20% 중후반대에 나타나고 있는 마진율이 6%에서 12%까지도 급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메타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결론적으로는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하에서 주가의 낙폭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선이 만약에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적용을 했을 때 경제에 받게 될 충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도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월가의 분석들과 지표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인텔과 TSMC가 인텔의 제조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TSMC가 인텔의 신생 합작사 지분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적어도 미국 회사 공장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디인포메이션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진 이 인텔과 TSMC 합작사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간밤에 낙폭 상당히 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9.88% 내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텔은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던 것은 이렇게 TSMC와의 합작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인텔과 TSMC 합작에 대한 디테일들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TSMC가 20%의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서 신임 CEO인 리푸탄 CEO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사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 이슈가 안전하게 좀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